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성 따지기 전에 먼저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예. 뭐 하나 결정을 제대로 빨리 한 적이 없어요. 뭐가 항상 뭐 자고 오면하고 뭐 나가니 뭘 하느니 미루다가 꼭 결정을 하는데 그건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결격사유로 생각합니다. 무슨 결단력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위 말해서 무슨 머리 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예. 정도로 저는 그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사실 지는 해도 아니고 지는 달입니다. 지는 달이라는 예, 건 지는 달. 이미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그래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실망을 많이 시켰고 그런데 또 당대표를 나온다니까 자유지만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돼도 안철수 당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 안 돼도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올드보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당을 이끌고 간다. 그 당이 그렇게 큰 미래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예. 정당들도. 안철수 의원도 올드보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미 저는 지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국민들 마음에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죠. 출사표를 보면 네. 다음 대선을 생각했으면 내가 안 나오지. 당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꼭 대통령 되려고 또 나갈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은자정하고 있지 뭐하러 나오겠냐. 나는 당을 위해서 일편단심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발언도 너무나 정치스럽잖아요. 정치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안철수 대표한테 기대했던 처음 새 정치인이 이런 게 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너무나 정치스러워요. 예.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다 과거에 정치 했던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들. 신선감도 못 주고 기대도 못 하죠. 아까 말씀하신 올드와 정치스러운 걸 합친 게 두만강을 건너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정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넌 건 이제 일본군을 습격하러 아마 건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상황을 갖다 이렇게 이어붙여서 설명한다는 건 참 올드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국민 시야에서 이제 떠나서 좀 잊혀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철수 요새는 뭐 하냐, 이제 어떻게 지내나, 그럴 때 등장하는 거지,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등장하는 거는 안철수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호남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나와서 당권을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탈당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60%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얼굴 가지고는 호남 의원들이 다음에 재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결국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도전해보거나 하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상황으로서는 안철수라는 얼굴을 내세워서는 호남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호남당입니까? 호남당이 이제 아니죠,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이 참 조변석해해요. 지난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지금 1년 이제 더 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벌써 민심이 변해 있는데 그건 자초한 거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국민의당이 과연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선이 어렵다 싶으면 다시 통합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호남 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부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이합 집산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민주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른정당하고 두 가지 움직임이 다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얼마나 지금 깝깝합니까? 이제 국회 의석수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일부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나머지 또 일부가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또 그러겠죠. 안철수 의원 얘기는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치 세력을 두툼히해서 전국정당으로 나와야 양당 구도 체제의 각종 좋지 않았던 점들이 사라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리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국민의정당이 뭐 호남의원 빼놓고는 뭐 수도권이나 충북권에 의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나머지를 커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옛날 안철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본인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본인만. 그래도 안철수 지지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면서 뭉쳐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3% 4%이지. 그러니까 그거 벌써 옛날 얘기가 있죠.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한다고 나오니까 성명이 나왔는데 성명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격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폭발력이나 사람들을 모으는 힘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민심이 어느 정도 떠나 있는지를. 그러니까 거기 여의도에 있다 보면요. 잘 몰라요. 민심을. 저도 여의도에 있어 봤지만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지는 달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뭐 그 한마디가 다 포괄적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대선 패배나 제보 조작 이걸 빨리 싹 털고 가야 다음 총선에서 뭐가 그래도 걸리긴 걸릴 텐데 그걸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보다도 지금 일단 지방선거 자체가 어렵죠. 예. 예. 지방선거에서 글쎄요 국민의당이 누구를 어디에다 내놓을 수 있을지는 저도 참 난감하네요. 그러니까요. 떠오르는 게 별로 없네요. 예. 자 그러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성 따지기 전에 먼저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하나 결정을 제대로 빨리 한 적이 없어요. 뭐가 항상 자고 오면하고 뭐 나가니 뭘 하느니 미루다가 꼭 결정을 하는데 그건 정치 지도자로서 정말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결단력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위 말해서 무슨 머리 굴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그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제가 지난달인가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사실 지는 해도 아니고 지는 달입니다. 지는 달이라는 예, 지는 달. 이미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그래요?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실망을 많이 시켰고 그런데 또 당대표를 나온다니까 자유지만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돼도 안철수당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겠어요. 그리고 안 돼도 또 나머지 분들도 다 올드보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보이들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 당을 이끌고 간다. 그 당이 그렇게 큰 미래가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당들도. 안철수 의원도 올드보이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미 저는 지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 마음에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죠. 출사표를 보면 다음 대선을 생각했으면 내가 안 나오지. 당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꼭 대통령 되려고 또 나갈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은자정하고 있지 뭐하러 나오겠냐. 나는 당을 위해서 일편단심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 발언도 너무나 정치스럽잖아요. 정치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철수 대표한테 기대했던 처음 새정치니 이런 게 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너무나 정치스러워요.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다 과거에 정치 했던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들. 신선감도. 한쪽에서는 민주당하고 또 한쪽에서는 바른정당하고 두 가지 움직임이 다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도 얼마나 지금 깝깝합니까? 이제 국회 의석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일부가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나머지 또 일부가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또 그러겠죠. 안철수 의원 얘기는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정치 세력을 두툼히해서 전국 정장으로 나와야 양당 구도 체제의 각종 좋지 않았던 점들이 사라지고 정치가 정상화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리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정당이 뭐 호남 의원 빼놓고는 뭐 수도권이나 정부권에 의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나머지를 커버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 옛날 안철수가 아니라니까요. 예. 본인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본인만. 그래도 안철수 지지자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면서 뭉쳐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고 기대도 못하죠. 아까 말씀하신 올드와 정치스러운 걸 합친 게 두만강을 건너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안정근 의사가 두만강을 건넌 건 이제 일본군을 습격하러 아마 건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상황을 갖다 이렇게 이어붙여서 설명한다는 건 참 올드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느 정도 국민 시야에서 이제 떠나서 좀 잊혀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안철수 요새는 뭐 하냐, 이제 어떻게 지내나, 뭐 그럴 때 등장하는 거지,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등장하는 거는 안철수의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호남 의원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나와서 당권을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탈당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1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60%인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얼굴 가지고는 호남 의원들이 다음에 재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부하는 거죠. 결국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다시 도전해보거나 하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상황으로서는 안철수라는 얼굴을 내세워서는 호남에서는 정말 어렵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호남당입니까? 호남당이 이제 아니죠,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이 참 조변석해해요. 지난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지금 1년 이제 더 반도 안 지났는데 그렇게 벌써 민심이 변해 있는데 그건 자초한 거죠,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 국민의당이 과연 다음 총선까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선이 어렵다 싶으면 다시 통합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호남 의원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이합집산이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